그럴 의도는 아니었지만 일이 이렇게 된 점 사과드립니다. 얼핏 보면 사과문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는 엉뚱한 변명이 섞여 있다. 그것은 피해자는 의도와 상관없이 엄연한 피해 사실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의도를 강조하는 건 변명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TVN 알쓸범접에서 박시선 교수는 이 같은 가해자들의 잘못된 사과문의 사례들을 들려줬다. 일이 이렇게 된 점은 사과드립니다. 이 문구에는 자신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일이 이렇게 됐다는 식의 책임의 피가 들어있고, 심지어 가해자가 피해자임을 호소하는 사과문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저의 잘못이 큽니다. 같은 문구에는 크다라는 표현 자체 내 잘못이 아닌 부분도 있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문구에는 피해자에게 내 입장을 이해하라는 식의 변명이 담겨 있다. 박지선 교수가 지적한 잘못된 사과문 중 시선을 끈 건 제 작은 실수로 인해서 큰 오해가 생긴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같은 문구였다. 박지선 교수는 이런 사과문은 본인의 잘못을 실수라 표현하는 것이 피해자를 굉장히 분노하게 만든다고 했다. 그건 문제를 너무나 사소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게다가 오해라는 표현은 마치 상대방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오해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건가? 라고 들릴 수 있다고 했다. 잘못된 사과문이 2차 가해로 이어지는 셈이다. 흥미로웠던 대목은 박시선 교수가 지적한 가해자들의 잘못된 사과문의 사례에 대해 윤종신이 더한 이야기였다. 저는 이 내용이 의미 있는 게 방송이나 SNS를 통해서 해명이나 사과문을 올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내 잘못에 대한 것도 있고, 누구를 가해해서도 있고, 아니면 논란에 대한 해명을 할 때도 보면 진심을 담아서 쓰면 괜찮아질 일이 핑계가 섞이면 확실히 일이 더 커지더라고요. 실제로 최근 벌어졌던 연예계 일련의 논란들과 거기서 나왔던 사과문들을 보면 어째서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의 분노가 컸던가를 이 사례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TV조선 아내의 막과 함수원이 조작 방송에 대해 내놓은 사과문을 보면 함수원은 변명하지 않겠습니다라며 잘못했다는 말을 연겁도 내놓은 반면, 아내의 막 제작진이 내놓은 사과문에는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 이외에 잘못했다거나 사과한다는 말은 단 한 줄도 들어있지 않다. 대신 이 문제를 출연자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제작진이 100% 확인할 수 없어 벌어진 일이라며 함수원 개인의 잘못으로 치부한 대목이 들어있다. 서예지와 김종현 사태에 대한 해명문과 사과문에서도 오해, 실수 같은 단어들이 등장한다. 서예지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내놓은 해명문은 이른바 조종설은 사실이 아니고 공개돼서는 안 되는 사적 대화가 공개되면서 나온 오해라는 논지가 담겨있다. 또 학력위조 논란에 대해서도 소속사 측은 방송에서 긴장해 실수를 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김정현이 자필로 내놓은 사과문에도 죄송하다, 후회스럽다, 사죄드린다, 용서를 구하겠다는 내용이 줄을 이뤘지만 마지막 부분에 실수라는 단어가 들어간 건 부적절해 보인다. 알쓸범접에서 박시선 교수의 잘못된 사과문의 사례를 들으며 정재민 전 판사는 가해자들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곤 하는데 그것이 자신이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걸 분명히 했다. 연예인들의 논란이나 범법 사실이 밝혀졌을 때 그들이 실망한 대중들에게 사과하는 것만큼 피해 당사자에게 사과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걸 새삼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물론 윤종신의 말대로 사과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잘못된 사과는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다. 최근에 연달아 터지고 있는 연예계의 갖가지 사건들과 그로 인해 늘고 있는 해명과 사과의 글들은 진심이 아니라면 하지 않는 것만 못한 일이 될 수 있다. 박지선 교수는 어떻게 사과하면 올바른 사과가 되냐는 제작진의 질문에 다 필요 없고 내가 잘못했다, 내 잘못이다라는 진심을 담은 한마디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배우 서예지가 28번이나 봤다고 고백한 영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예지는 2019년 8월 방송된 MBC 출발 비디오 여행의 숨보명 숨어보는 명작 코너에 출연해 자신의 인생 영화를 소개했다. 당시 서예지는 저는 이상하게 다 공포영화만 좋아한다. 사실 가장 좋아한다고 하면 말 못하겠지만 가장 끌린다고 말하면 공포영화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예지는 자신의 숨어보는 명작으로 공포영화 오픈 천사의 비밀을 꼽았다. 영화 오픈
천서의 비밀은 유선으로 셋째 아이를 잃게 된 한 가족이 일상을 되찾기 위해 또래보다 차분하고 영민한 아이 에스더를 고아원에서 입양하게 되고 그 후 의문의 사고들을 경험하게 되는 이야기다. 천사 같은 얼굴을 한 에스더가 실제 정체를 완벽하게 숨기고 끔찍한 범죄들을 저지르는 내용이다. 이 영화에 대해 서예진은 저는 정말 좋아하는 작품이라 본 횟수가 28번이 넘지 않았나. 그 스릴이 뭔지 명확하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현해낸 작품 같다. 그리고 캐릭터들이 너무나 성격들이 달라서 그것 또한 매력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예진은 영화 속 가장 인상 깊은 명장면으로 주인공 에스더가 심리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은 후 화를 참지 못해 몸부림치는 장면을 꼽았다. 이 장면에서 에스더는 심리 전문가와 상담받을 때는 착한 아이인 척 태연하게 연기하고 나오지만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버둥거리며 몸부림을 치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에 대해서 예진은 나의 숨어있는 것들이 빨리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걸림돌이 되니까 주체할 수 없는 흥분이 나온 것 같다며 영화 속 에스더의 심리 상태를 분석했다. 이 영상은 지난 16일 유튜브 채널 머선백29에 서예지가 28번이나 봤다는 사이코패스 영화라는 제목으로 게재되며 다시 관심을 모았다.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현재 서예지의 상황과 영화 속 주인공의 모습이 묘하게 비슷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서예지와 김정현 관계, 학력 조작설 등이 영화 속 주인공이 했던 거짓말들과 상황이 비슷하다는 것이다. 한 누리꾼은 이 영화 재미는 있는데 이걸 28번 이상 볼 영화는 아닌 것 같다고 평했으며 또 다른 누리꾼은 이 영화를 28번이나 봤다고 진짜 정신감정해야 되는 거 아님? 엄청 기분 나쁜 영화인데라며 깜짝 놀란 반응을 보였다. 또한 어떻게 저 주인공에 저렇게 공감할 수 있지? 일반인들은 보는 내내 소름 돋지 않나? 정상이라면 저 감정들이 절대 공감되지는 않을 텐데 여태 본 영화 중에 저 영화가 가장 찝찝하고 왠지 우울하고 심리적으로 불안했었는데 저걸 28번이나 봤다고 라는 반응도 있었다. 한편 서예진은 2018년 드라마 시간 촬영 당시 스킨십 삭제와 무뚝뚝한 태도 등을 요구한 김정현 조종설을 시작으로 스태프 갑질 의혹, 학교 폭력 의혹, 학력 위조 논란 등 각종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서예진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통해 해명을 내놓으며 의혹을 부인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벨을 눌러 흥미로운 정보를 빠르게 업데이트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요.